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경남도청에서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성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난방비 부담 때문에 이번 겨울이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지원에 나섰는데 경남도에서도 노인 가장 세대 등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난방비 인상에 따라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려운 계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긴급하게 추가적인 난방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원 대상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되고요. 네.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가장 세대에 대해서 또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가장 세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노인 가장 세대는 기존에 네. 연간 약 6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한파로 인해서 네. 4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취약계층은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속에는 이제 주거지원 대상이라든지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노인 세대라든지 장애인 세대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기존에 이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이번에 사실 에너지 지원이 각 층에서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경남도 그리고 시군, 민간 차원 각 처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인 가장 세대는 연간 1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에너지 취약계층은 비용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받나요? 저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약 네. 7만 세대에 대해서 5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도로 따지면은 예산으로 보면 약 35억 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방비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용은 4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신 분들의 자료를 정부에서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상으로 하는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지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앱을 통해서 복지로에 들어있는 복지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복지 서비스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오프라인 중에 본인에게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 시군별로도 난방비 지원 사항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시군별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난방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네. 도에서 지원을 결정하게 되면서 따로 시군 복지부서장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시군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취약계층을 돌볼 필요가 있다고 좀 부탁을 드렸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저희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지원이 결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인가요?
네. 취약계층에 대한 일률적인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네. 또 시설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뭐 양로원 같은 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민간 영역에서도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하던데요. 예, 사실 저희 행정기관 못지않게 민간 영역의 지원이 중요한데요. 네. 대표적인 이제 복지 지원 단체가 경상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모금회는 평소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네. 소규모 복지시설 80개소에 약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 가구 1,500세대에 대해서 3억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경남 적십자 경남지사에서도 취약계층 1,700세대에 대해서 난방 텐트를 지원하기도 하였고 지금 각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지원을 네.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합치면 경남 전체에서 몇 가구 정도가 긴급 난방비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한 추산을 할 수 없겠지만 약 네. 7만 세대 이상은 여러 가지 형태의 난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경남도에서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 한파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각 시군과 함께 협의한 것이 일단 각 지역에 세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약 7,500개가 있는데요. 네. 그 경로당을 한파 대비 시설로 활용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수시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한냉 환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시 체제를 가동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파에 쉽게 노출 가능한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엄명이 통장을 동원해서 취약계층이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랭 질환자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이웃의 이제 신고가 제일 필요하고요.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긴급한 그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하는 체제도 되어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난방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올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경남 도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항상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든지 가까운 읍면동 복지센터를 찾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모든 도민들께서 우리 이웃에 어떤 어려움을 처한 분들이 있는지 항상 좀 살펴보시고 대신 신고를 해주시면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경남도청 복지정책과 성수영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겨울 경남의 모든 도민분들이 따뜻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